네,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을 앞으로는 지니 PD님하고 동시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9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프닝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다소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9회차를 맞이해서 맞아요. 점점 실력이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오프닝을 이런 식으로 수어로 네. 보이는 라디오니까 그거에 맞게끔 수어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네. 코너 1회는 항상 복습으로 시작을 했죠. 네. 네. 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 기억, 니은, 니은, 디귿, 디귿, 리을, 리을, 미음, 미음, 비읍, 비읍,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 지읒, 치읒, 치읒, 키역, 키역, 티귿, 티귿, 피읍, 피읍, 히읗. 히읗, 자, 자음 끝났고 모음 아, 아, 야, 야, 어, 어, 여, 여, 오, 오, 요, 요, 우, 우, 유, 유, 으, 으, 이. 이, 자, 아에서 이 하면 에, 네, 야에서 이 하면 예, 어에서 이 하면 에, 네. 여에서 이 하면 예, 네. 오에서 이 하면 왜, 우에서 이 하면 위, 그렇죠? 의에서 이 하면 의,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숫자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숫자 20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1, 2, 2, 3, 3, 4. 4, 그다음 접고 5, 뒤집고 6, 6, 7, 7, 8, 8, 9, 9, 10. 10, 다음 11, 접고 12, 12, 13, 13, 14, 14, 15, 16, 6, 접고 17, 7, 18, 18, 19, 19, 20. 20. 제가 10단위로 가는 거는 한 1하고 구부리고 흔들고 2하고 구부리고 흔들고 30, 40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네. 복습을 하다가 500을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 이렇게인가요? 네, 안쪽으로. 안쪽으로? 네. 아, 그렇죠? 네. 200 다 안쪽으로 했죠? 네. 500, 아, 600 다 안쪽으로 했어요. 그럼 5천은요? 5천은 앞으로 앞으로? 돌리는 거죠? 네네네. 혹은 뭐 5천 우리 거스름돈 받을 때 그 5,000원 네. 작은 단위는 이런 식으로 하고 네. 큰 규모의 단위는 5천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보여줘서 그래서 이렇게인지 순간 앞으로. 헷갈린 거예요. 앞으로요. 앞으로. 숫자 우리 1, 2, 3, 4, 5 했죠? 네. 똑같이 앞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6 하면 뒤집어서 또 6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연계해서 1부터 19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저부터 할까요? 박진희입니다. 네, 저는 박미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 상대 이름을 물어볼 때는 비수지를 사용해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비수지 표현 다 쓰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 뭐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하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를 옆에다가 해주고 네. 그리고 잘 지내는 가운데 중 지내는 중입니다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물어봤으면 일 때문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면은 일은 어떻게 쓰죠? 일 때문에 바쁘다. 그렇죠. 오늘 너무 너무 사랑해요. 약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손목이랑 같이요? 네, 손목이랑 같이 이렇게 해야 구애만에. 되는데 네. 약간 파다닥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또 저번 시간에는 괜찮다, 싫다, 좋다, 나쁘다, 알다, 모르다에서 배웠어요. 괜찮다는 저희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싫다는 싫어요, 싫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좋다는 좋다. 근데 너무 좋으면 너무 좋고 표정으로 우리 뭐 예를 들면 저는 음식 중에서도 해산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한식보다 뭐 이렇게 뭐 있지만 저는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삼시세끼 해산물만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아할 때는 막 좋아한다는 그런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좋다 해주시면 되고 나쁘다. 네, 나쁘다. 이거 고개도 같이 움직여요? 그냥 약간 손으로 나빠 이런 식으로 약간 거칠게 하면은 좀 더 나쁘다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알겠다. 여기 딱 대지 말고 그러니까 닫히는 마세요. 닫지 말고 살짝 한 2cm, 3cm 떨어뜨려서 알겠습니다. 네,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할 때는 알겠습니다. 알아요 할 때 요걸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모르다는 우리 몰라 할 때 그 몰라 그 어깨 올라가는 것처럼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약간 능구렁이식으로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르다도 의미가 많이 있겠죠. 당연히 표정마다 다 다르니까 모르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복습을 지금 했고 다음 시간을 위해서는 또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 울랄라 세션과 아이유가 부릅니다. 애타는 마음. 나에게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바로 너야 이쁜이 장미 닮은 너야 입술이 딸기 같은 거야 내 맘을 1초 만에 다 뺏겨버렸어 그래 나야 널 아껴주는 사람 나야 널 지켜주는 사람 나야 내 사랑 송두리째 다 뺏어주겠어 어느 때보다 확실해. 다른 날보다 위험해. 자꾸만 눈길이가 이상하진 않아. 쏟아내 내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 커져가 네가 다가와주면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어떻게 얼굴이 금방 새빨개진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네, 저희 노래 듣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 마음 같은 경우에도 수어가 있어요. 마음은 여기 네. 여기 하고 여기 마음. 마음? 손 다 펴고 네. 마음. 우와. 이게 마음이에요. 오, 혹은 네. 뭐 여기 마음의 심장 뭐 이렇게도 심장? 하고요. 우와. 그래서 마음이에요. 네. 마음의 소리도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가능합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그리고 이게 뭐야? 혹은 무엇입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도 있고 어디다, 어디예요? 라고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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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도 물어보고 그건 맞죠. 그건 정말이요? 이러고도 하고 진짜요? 이렇게도 하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수어도 있고요. 다르다도 있어요. 요거를 오늘 배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그죠? 감사합니다는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주변에서도 그럼 감사합니다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야?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야? 라고도 물어봐요. 네.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감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만 표현이 가능하다면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감사합니다. 약간 좀 네. 표정이나 비수지에 따라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네. 잘하네. 잘한다. 잘해.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안녕하세요 할 때 이 잘을 썼어요. 네. 이게 잘하다. 이게 잘하다. 잘하시네요. 혹은 잘하네라고도 하고 잘해라고 할 때 요걸 씁니다. 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무엇입니까 할 때 우리 무엇 했었죠. 그리고 뭐 해도 요거예요. 뭐 해라고. 혹은 뭐 해가 요것도 있겠지만 뭐 보통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에다가 해, 아의 이 있죠? 네, 네. 뭐 해, 네. 했죠? 해, 뭐뭐 해 할 때는 요거를 씁니다. 뭐뭐 해, 공부해? 공부해. 이런 거? 예. 뭐 공부해 하면은 뭐 공부해 해 네, 이런 네.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뭐 해라고도 뭐 해. 해요. 뭐 해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무엇에다가 장소를 합치면 어디냐라는 게 뜻해요. 네. 그래서 무엇하고 장소. 그래서 우리 밥 먹는 곳, 밥 먹는 곳 하면은 밥 먹는 곳 하면 식당이 되는 거예요. 네. 곳을 붙이면 식당이 되는 곳. 장소가 의미가 붙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카페예요. 네. C 카페. 네. 카페 곳. 오. 그쵸. 네. 그리고 라디오 라디오. 곳. 곳. 여기예요. 방송국.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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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앞에. 이런 식으로 장소를 뜻할 때 어디야라고 물어볼 때 어디야라고도 해요. 그러면 나 밥 먹는 곳인데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나 집인데 이렇게도 하고 집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그리고 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이런 식으로 골똘히 생각할 때 이렇게도 해요. 근데 골똘히 생각하는 게 약간 구부렸다면 왜 같은 경우는 다 펴요. 다 피고 왜라고 이 입모양과 표정으로 왜라고 하셔야 돼요. 네. 왜라고. 왜? 그리고 맞다 아니다. 맞다 같은 경우는 맞다. 맞다. 맞아요 하는데 정말 또 돼요. 네. 정말 입모양을 또 정말? 해야죠. 그렇죠. 정말? 맞아, 제가 그랬잖아요. 마스크 가렸을 때는 이게 똑같은 수어예요. 근데 맞다. 네. 정말? 진짜?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입모양을 보여줘야지. 정말? 이렇게라. 진짜? 이거랑. 네. 맞다. 맞아. 맞아. 이렇게
이 구별이 가능한 거예요. 네. 네. 여기서도 중요성을 넘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 아니다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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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다. 혹은 않다. 뭐뭐 하지 않다. 나는 뭐 보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은 나는 보지 않기로 뭐 했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하면은 나는 공부 안 할 거야 하면은 나는 공부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안 하다라는 거부 표현을 했을 때는 좀 거칠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내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르다 같은 경우에는 이 손등하고 이 손등하고 다르다. 다르다. 혹은 달라. 너와 나는 다른 거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다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붙죠. 똑같죠. 네. 똑같은데 이렇게 뒤집으면 서로 등 뒤돌아져 있잖아요. 다르다. 서로 갈 방향이 다르다. 그런 식으로. 다르다. 달라. 다르다. 다르다. 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좀 아실 것 같아요? 의미를 좀 알고선 넘어가야지 의미를 모르고 넘어가면 외우기가 달라. 달라. 이 달라도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 똑같다 같은 경우에도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하면은 같다. 뭐 그렇다. 그런데 같이 지휘피디님하고 저랑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이렇게도 하고 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휘피디님하고 저하고 뭐 김밥 먹으러 가요. 이러면은 지휘피디님하고 저하고 같이 검은색 말고 김밥 먹으러 가요.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 같이도 같다 혹은 같이를 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가면은 비슷한 거 같은데 똑같진 않은데 이게 딱 만나면 똑같은 거고 옆으로 갔다가 살짝 좌우가 바뀌면서 비슷한 거 같은데 할 때는 이 비슷하다는 이 수어를 씁니다. 네. 이해됐나요? 똑같다, 같다. 하지만 이건 비슷한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어리둥절 해야겠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네. 하트하는 줄. 하트 아니에요? 하트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오늘 학습 진도는 다 나간 것 같고요. 좋아요. 노래 하나 듣고 대망의 다음 코너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노래는 버벌진트의 시작이 좋아입니다. 시작이 좋아 조용한 바닷가에 홀로와 새 소망도 빌었어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 다 나았어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더 딱 한 가지 네가 없을 뿐 그게 슬플 뿐 그것뿐 Happy New Year 복사하기 붙여넣기 쏟아지겠지 1년에 서너 번씩 볼까 말까 한 지인들의 단체 문자 요새는 잘 읽지도 않네 그냥 비행기 모드로 왜 나 조용히 있고파 떠들썩한 파티 분위기보다 이런 걸 원했어 아마 내 친한 친구들은 숙취와 싸우고 있겠지 또 누구는 소중한 누군가와 아침 햇살을 맞이하겠지 Must be nice 조용한 겨울바다 난 이게 좋아 그래서 혼자 여기 와 있어 시작이 좋아 hey. 조용한 바닷가에 홀로 와 새 소망도 빌었어 한동안
생각보다 춥지는 않아 괜찮아 생각보다 가만히 앉아 밀려왔다 나갔다 하는 파도를 바라보는 거 우울하지만은 않아 나 오늘 너 비워내려고 이곳에 왔어 지난 여름 모래 위에 네가 한 낙서처럼 빠르지도 쉽지도 않겠지 물론 It's too new for me starting off the year alone 눈이 녹을 때쯤 봄 기운이 오를 때쯤 그쯤이면 너도 둘이 걷던 곳 함께 나누었던 것들 다 잊을 수 있겠지 누군가의 예언과는 달리 이제 시작이야 Life will go on 네가 들었다면 화낼 거야 내 소원 시작이 좋아 yeah. 조용한 바닷가에 걸어와 새 소망도 빌었어 Yes I did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 다 나았어 Feels good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For real for real 작년 이맘때보다 Yeah 훨씬 더 딱 한 가지 네가 없을 뿐 그게 슬플 뿐 그것뿐 네, 저희 시작이 좋아.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을 거예요. 시작 우리 배운 수어로 응용을 하면 시작이 좋아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코너 3에서는요 드디어 네 저번 시간에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벽을 허무는 수다. 네, 그래서 저희도 요번에 벽을 허무는 수다를 시작할 건데요. 대선 토론회가 오징어 게임 속 징검다리 게임 같았다라고 청각장애인 이세별 씨가 대선 후보 첫 사자 토론을 시청한 뒤에 남긴 소감입니다. 4명의 후보자에 더해서 사회자까지 총 5명의 발언을 수어통역사 1명이 전달하다 보니까 지금 발언하고 있는 게 누구인가? 오른쪽? 왼쪽? 왜 갑자기 화면은 4명이 동시에 나오지? 이런 생각이 내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징검다리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보면서 고민했던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처럼요. 네, 오늘 녹음일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2번의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모두 수어통역사 1명이 모든 후보들의 발언을 통역을 해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2월 21일, 25일, 3월 2일에 열리는데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엊그제 토론회도 시청을 하셨겠죠. 네, 선관위는 지난 9일에 토론회에서 발화자별 수어통역사를 두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그래서 발화자별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때는 후보자의 화면이 작아지거나 선거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시청권이 제한된다는 이유인데요. 사실 이번 대선에만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거의 한 10년 전부터 제기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벽을 허무는 수다의 주제는 대선 토론회입니다. 네, 제가 또 보니까요. 청각장애인이 대선 토론회를 시청할 때 느끼는 불편함은 무엇인가요? 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론이 진행되는 화면과 일단 작은 화면 속에 작은 원통 있잖아요. 네. 작은 원통 속에 수어통역 화면을 동시에 이쪽도 봐야 되고 이쪽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점이 불편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아시죠? 네. 그죠? 네. 많이 유명해요. 그죠? 농아인 분들이 오징어 게임 속의 징검다리 게임을 하는 심정으로 네, 토론회를 지켜봤다고 해요. 화면에는 두 후보가 대화를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수어 통역은 원통 안에서 한 사람이 통역을 하는데 이분이 왼쪽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건지 오른쪽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건지 맞추면서 보다가 네, 화면이 또 갑자기 또 바뀌면서 4명이 동시에 나와요. 화면에는. 근데 수어 통역은 통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야기하는 건지조차도 이제 알 수가 없이 이제 토론회는 끝났고 또 농인분들은 또 나도 유권자인데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이 어떤 건지 궁금해하면서 나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선거 때 투표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느꼈다.
라고 호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 수호 통역사로서의 5명의 발언을 통역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대본이 있겠죠. 당연히. 있지만은 후보자들끼리 논쟁을 벌이게 되면은 동시 통역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대본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 통역으로는 진행이 되는데 이 4명의 후보자하고 사회자가 동시에 말을 주고받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한 사람의 수호 통역사가 토론 내용을 모두 전달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동시에 겹쳐서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누구 얘기를 먼저 통역해야지? 이렇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불가능하고 또 공간을 활용해서 표정하고 몸짓 이런 거를 통해서 뜻을 전달하는 수어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수어 통역사의 화면 배치를 결정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화면은 정해져 있어요. 오른쪽 밑에 동그랗게 작게 있어요. 맞아요. 작은데 이 부분들은 시각적인 언어다 보니까 이 화면도 봐야 되고 이 원통도 봐야 돼요. 같이 동시에. 우리가 수어를 하듯이 표정하고 수어하고 동시에 봐야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런데 이 화면은 4명이 나오는데 통역은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누가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2명이서 통역 저희 비장애인들이 봤을 때는 2명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다가 여기에서 사회자는 안 보이는데 사회자가 이야기를 하면은 또 그 부분도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수어 통역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뭐 누가 얘기하는 건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참 이걸 보면서 참 많이 아쉬움이 남았다라는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뭔가 그 진짜 오징어 게임 징검다리 같았다라는 게 이 사람이 했는지 모르는 말이지만 그렇죠. 대충 이거 얘가 얘기했나? 때려 맞추는 거잖아요. 왜냐면 징검다리 속에서 내가 여기서 게임 속에 살아남으려면은 오른쪽이 안 깨지는 건가? 왼쪽이 안 깨지는 건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불안감의 긴장감과 공포감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도 같은 심정을 느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셔요. 또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나라하고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저는 입장에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토론이 있었을 때 두 후보가 벌이는 첫 TV 토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 TV 토론이 진행되는 걸 봤었는데 이날 토론회를 중계한 몇몇 방송은 미국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은 제공을 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서 디펜TV의 수어 통역은 좀 특이했어요. 거기에 TV 화면에는 수어 통역사 3명을 배치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걸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대선 토론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죠. 그죠? 저희는 요 3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 맨 위에가 사회자예요. 사회자고 밑에는 후보자의 수어 통역사 그리고 그 밑에도 다른 후보의 수어 통역사. 그래서 얘기를 할 때 두 후보가 발언이 겹쳐서 사회자가 제지하는 경우에는 이 사회자가 동시에 이 3명이서 수어 통역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는 약간의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보기가 편했다.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비교가 많이 돼요. 이 원통 안에서 한 명의 수어 통역을 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3명이서 약간 시청하는데 흐름이 깨지지 않는 틀에서 하는 것 같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네, 사진을 내려주시고. 화면 배치도 더 낫고. 그렇죠. 이 사람이 트럼프, 네. 이 사람이 바이든, 이 사람이 그 사회자. 네네네. 그렇게 하면은 통역사들은 일단은 대선 후보와 사회자 역을 맡아서 통역을 했고 대선 후보 2인이 이제 동시에 발언을 하고 사회자가 이거를 제지하는 상황에서의 장면에서는 3명의 통역사가 동시에 통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죠? 왜냐면은 우리 원통의 작은 화면에서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얘기하는지 몰라요. 겹치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하지만 이 미국의 디펜TV에서 나오는 그 수어 통역은 3명이서 나와서 3명이서 동시에
이 두 명의 발언을 제지하는 것까지 동시에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각장애인 분들은 시각적으로 언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이 가능했다. 그죠? 그리고 뭔가 사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오히려 그 한국은 원통 안에 여기 있는 것보다 배치가 이렇게 여기 큰 거 이렇게 있으니까 네. 더 눈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보는데도 네. 눈도 안 아프고. 네, 저는 시청하는데 흐름이 깨질 만한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맞아요, 제 맞아요.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 국민이 보고 있다. 전 국민이 보기 편하게끔 했다. 배려를 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저도.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비율이 훨씬 더 좋았어요. 네모내가지고 크게도 나오고. 그렇죠. 이 동그란 조그만한 그 화면보다는 훨씬 더 네. 비율이 나았어요. 근데 이러한 이제 배치 때문에 청각장애인 시청자들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반론을 했는지 이런 거를 입체적으로 토론을 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른 국가죠. 그렇죠. 비교를 했을 때는 참 많이 다르다. 그죠. 달라요. 배워야 돼. 너무 달라요. 달라. 네.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네. 그리고 자막 방송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자막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냐 그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가 나왔는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어와 수어는 문법 자체가 달라요. 다르기도 하고 그 1대1로 대응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를 자막으로 내비치는 거는 사실상 이 문맹인 분들이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이제 환경이 어려워서 자라나온 환경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가거나 자연스럽게 이제 뭐 학대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분들이 이제 학업에는 열중을 못 하고 수어는 해야 되겠고 자기 표현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수어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한국어를 전혀 알지는 못해요. 그냥 단어 정도만 알지 간단한 단문 정도만 알지 장문으로 하면 우리 외국어 보는 것처럼 영어를 보는 것처럼 이게 뭐지? 하고서는 멘붕이 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자막 방송보다는 수어 통역이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 비장애인들이 그럼 자막을 달면 되지라고 말하는 게 방송하면서 어떻게 들렸냐면요. 모든 사람이 비장애인들처럼 공부를 했을 거라 생각하나? 그러니까 그거 또한 약간 자기가 가진 특권이잖아요. 어쨌든 네. 비장애인들은 항상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비해 너무 쉽게 말한다? 네. 이 생각이 좀 그죠. 들고, 그러니까 들었어요. 대부분의 뭐 이제 청각장애인이면 그러면 글 보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도 하고 메모장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글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도 하거든요. 약간 이건 좀 다른 에피소드인데 그 옥천 신문을 할 때 롤링 페이퍼를 받았거든요. 네네. 어르신분들한테. 네. 근데 이거 저희 이거 나오는데 한번 글로 작성해 주시겠어요 하는데 글을 못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림으로 막 그리시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림인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맥락에서도 비장애인들도 어쨌든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들 좀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약간 그럼 공부하면 되지. 글 읽으면 되지. 이러는 게 너무 쉽게 생각을 네.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죠?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참 참정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권리이고 또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잖아요. 근데 참정권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자율성은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해요. 하는데 자율성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도 선거는 국민의 자기지배인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해야 하며 이는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를 통해서 볼 때는 선거 TV 토론에서는 수어 통역은
서비스의 제공의 의미를 좀 넘어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각 매개체에서는 일반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경향도 있어요. 사실은 시청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할 수 없다라고도 해서 이런 수어 통역 배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송 토론은 선거 과정의 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수어 통역이 제대로 제공되어야지 바르게 알 수 있고 바른 선택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제 선거의 TV 토론 수어 통역은 방송인이 아닌 방송인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청각 장애인의 입장에서, 전 국민의 입장에서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방송 매개체에서는 좀 저희가 보여드린 디펜TV의 TV 토론, 수어 통역이 참고를 해서 방송의 유형은 다르겠지만 청각장애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던 내용을 수용하는 자세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후 이제 진행되는 방송사 주간 뭐 토론회나 선관위나 실시하는 법정 토론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약간 방송 흐름상에 예쁘지 않다. 그러니까 보기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들이 시청하는 사람에는 장애인이 안중에도 없는 게 확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그 당사자가 됐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이 소리 볼륨만 확 줄여도요. 볼 소리 없음 버튼만 누르면 이거 조용하잖아요. 네. 자막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 자막도 정확하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만 의존해서 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의존해서 봐야 되고 TV 화면도 봐야 되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답답한 그런 그마저도 답답한데 이분들은 문맹이신 분들은 수어 통역이 없으면은 이거는 뭐 그림만 보는 거고 화면에서 뭐가 나오는데 누가 무슨 공약을 내세웠고 무슨 정책을 실현을 하겠다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되게 많이 소외감도 사실 들으면서 이건 진짜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 이 생각도 많이 들었고, 어떤 생각도 했었냐면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약간 비장애인을 위한 방송만 나오니까 네. 실제로 저도 이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길을 가도 장애인을 못 보고 내가 텔레비에서도 장애인을 못 보고 이러니까 당연히 제 디폴트는 비장애인으로만 맞춰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런 방송이 계속 장애인분들이나 뭐 수어나 이런 통역사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국민으로서 어쨌든 그리고 비장애인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사람이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된다. 그렇죠. 되게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잊혀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화면에서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누가 좋대, 누가 좋대, 네. 누가 이런 거 해준대, 뽑아주면 이런 거 해준대. 그러니까 남한테 듣는 거예요. 남한테 들어서 투표를 하는 거야. 이 사람 뽑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이 기본권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좋대 하면은 그냥 뽑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알 수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애초에 TV를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많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수어 통역이 해야지 이분들도 내가 직접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수어 통역이 없고 자막만 하면은 별 흥미가 없고 별 관심도 안 가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작게 있으니까 진짜 약간 됐냐? 이 정도 위치면은 되겠냐라고 내가 특별히 너네한테 선심 쓴다라는 그런 사실 화면 비율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사실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 도와주는
도와줘야지라는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수혜를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그래서 그 비율이 좀 안 좋은 게 진짜 평등하게 이렇게 큰 화면을 줘야지 비장애인 입장에서도 같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은 공존하는 세상이다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이라는 게 그런 인식까지 좀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그 그쵸. 생각도 뭐 차별 없는 세상 이렇게 하지만 뭐 평등하다, 뭐 소외되는 소수자들이 없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돼요. 그렇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그 부분에선 저희 나라가 아직은 부족하다. 맞죠. 그래도 따라가기는 한참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먼저 해야지. 왜냐하면 법이 바뀌었는데 이걸 굳이 돈 들여가면서 해야 되냐? 그러면은 수어통역사 배치하는데 그럼 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우리 돈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그런 비율로 보는 거예요. 돈 금전적인 걸로 비율을 보고 다가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하면 인건비를 아끼니까. 참 이 부분 저도 말하면서도 화가 나지만 저도 이런 이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씩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 지니 PD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봤다가 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점점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은 전 국민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걸 보면 참 장애 인식에서도 많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방송을 하기 전에는 약간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장애인은 도와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걸 좀 배우면서 진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도 계속 배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가지고 좀 인식이 좀 그쵸. 바뀌어야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대선에서도 소외가 되는구나. 맞네. 이 사람들은 같이 우리랑 대선을 투표해야 되는 어쨌든 국민인데 계속 소외가 된다. 이 생각을. 소외가 돼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수어통역사 2인을 배치하라. 권고만 내려졌지 그걸 수용하는 방송 매체는 어느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쵸. 약간 정말로. 왜 뭔가 진짜 계속 보여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해요. 장애인들 근데 좀 애매한 게 장애인들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그만큼의 그 뭔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튼 이런 라디오에서라도 계속 우리가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표출하는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의 이제 TV 토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 부분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저희 대화 나눴던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느덧 이제 끝나가는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대선이 2주 앞으로 네네네. 저희가 노래는 듣고 올 시간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시아가 부르는 사랑의 인사 듣고 오겠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를 좋아했었죠. 우산 없이 나와 함께 걸었죠. 다시 내리
다 지켜야 한다고 버릇처럼 말했죠. 좋은 사람 꼭 만날 거라 했는데 그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내겐 그대가 하나뿐이라 다른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가슴에 멍드는 말을 하고서 지나가는 발소리 그대이기를 원하고 또 원하죠. 가끔 그대 어깨에 기대 잠들면 아무 말도 없이 안아주었죠. 고마웠다고 이젠 말할 수 있는데 그댄 어디있나요. 좋은 사람 꼭 만날 거라 했는데 그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내겐 그대가 하나뿐이라 다른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가슴에 멍드는 말을 하고서 지나가는 발소리 그대이기를 원하고 또 원하죠. 보고파 소리쳐봐도 그리워 불러도 닿을 수가 없는 그댄가 봐. 이젠 나를 잊었나 봐. 그대가 못난 바보라고 할까봐 내 사랑 너무나 아낀 것 같아. 괜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사랑한단 말도 못했어요. 못 잊어 그립다는 말도 못하고 그대가 나를 또 찾지 않을까. 지나가는 발소리 그대이기를 원하고 또 원하죠. 네.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조금 더 남았죠.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좀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하면서 말을 못했던 부분은 네. 저도 이제 뭐 길진 않은 세월을 살았지만 되게 장애인을 볼 기회라고 하는 것조차 잘못된 말이죠. 장애인을 잘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다닐 때도 항상 반에 한 명씩 있는 장애인 친구들은 한 반으로 몰았거든요. 네. 그들이 수업 시간이 되면 너 뭐 그때는 저 때는 특별반이었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뭐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겠지만 뭐 특별반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비장애인들과 장애인을 막 따로 또 구분시켜 놓고 그렇게 막 회사에서도 사실 보면은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를 생각해 보면 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게 볼 수 있지 않았다. 우리는 좀 떨어져서 살았구나 이 생각이. 회사에서도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을 하는데요 중증 장애인은 잘 안 뽑아요. 되게 비장애인하고 비슷한 경증 장애인을 채용을 하거든요. 맞아요. 참 그런 부분도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특별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동생 중에서도요 약간 청각종에 이제 보청기 의존을 하는 편이에요. 경증 장애이긴 한데 근데
특별반으로 보내요. 네, 뭐 수학 시간이나 국어 시간이나 이때 특별반에 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투명 마스크라도 아니면 마이크라도 해서 하면은 아이가 이제 그 발음을 보고서는 할 텐데 네.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이 운운은 하는데 하지만 정작 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호자로서 이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좀 많이 안타까운 그쵸. 현실이기도 하고 화도 나고. 이 화를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분출은 하고 싶은데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튼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분리되어 살아왔으니까 그런 대선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내가 신경 쓰지 못했구나. 이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그렇게 이번 느꼈습니다. 대선에서는 참 이런 부분들도 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웠던 걸 가지고. 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새 정부, 새 나라를 외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 분에게는 공허한 외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저희가 다뤘던 대선 토론의 문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청각장애인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언제쯤이면 이 같은 소수자를 위한 새 나라가 올 수 있을까요? 선거철이면 항상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이보람의 처음 그 자리에를 들려드리며 오늘 시간 마칠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박미혜 수어통역사 그리고 패널의 박진희 PD님, 제작의 박지원 PD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그대 지금 내 가슴에 들어와 사랑을 말하고 있죠. 꿈이 아니기를 난 기도해봐요. 내 맘이 자꾸 그대란 사람 놓지 말라고 하네요. 욕심을 내라면 바보 같은 말을 안 해요. 우연히 다가온 그대 사랑이 왠지 낯설지 않았죠. 하지만 약속된 인연이기에 사랑이 될 줄 몰랐죠. 조금 후면 그댈 보내야 할 텐데 그럴 자신이 없죠. 나 홀로 있던 그 자리를 찾아 이제 돌아갈 뿐인데 당연한 일인데 왜 마음이 아프죠. 그대 원하던 사랑을 찾아 이제 돌아갈 뿐인데 행복할 그대를 웃으며 보내야 할 텐데 내 눈을 보며 사랑을 말하죠. 스쳐갈 사랑